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곧 발표될 김해 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 결과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대안으로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잠시 후면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가 발표됩니다. 1년 가까이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백지화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이 남쪽의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오늘 국무총리실의 검증단의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 최근에 있어왔던 정부 주변의 관계자들의 평가와 또 검증단 내부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김해에 짓고 있는 신공항, 즉 말이 신공항이지 사실상 김해 공항의 좀 확장 공사입니다. 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고 청사를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네. 그 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해 공항이 위치한 곳은 거의 도심의 한복판으로 볼 수 있어서 우선 소음이 심하고 또 그다음에 안전성이 없다. 바로 옆에 돛대산이 있죠. 돛대산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다가 산에 한번 충돌을 해서 많은 사망자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확장성. 앞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항의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네. 산으로 완전히 덮여 쌓여 있기 때문에 활주로 3개 이외에는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이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세를 좀 얻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사실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처음 나온 게 2006년,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지 평가하고 백지화,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한 변경, 다시 재검증 이렇게 논란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방의 남쪽에 좀 대규모의 국제공항을 짓자는 얘기는 사실 지금 앵커님 2006년 말씀하시는데요. 2006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업을 공식화시킨 것이고요. 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하게는 1992년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그해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2002년까지 나오고 있었던 것을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기념 상공인의 모임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고 결국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섭 현재 지금 지사로 계신 분이죠. 예. 그분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했는데 이분에게 공식적으로 지시를 한 게 2006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속도를 냈다면 충분히 완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 김해 신공항, 이 가덕도 신공항 이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너무 희망 고문을 많이 했고 내가 하겠다 했다가 스스로 뒤엎는 이런 정치적인 허언과 중간에 약속 위반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 하나도 지금 진도가 나가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종합 과정에서 동남권에 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프랑스 용역회사를 들여다가 어디에 짓는 게 좋으냐를 검토를 해본 결과 밀양도 안 되고 그리고 가덕도도 안 된다. 그래서 그 타협 안으로 부산에 기존에 있는 김해 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기로 하는데 일단 합의가 돼서 공사가 설계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식으로 김해 공항 곧 철거해야 될지도 모르는 김해 공항을 정축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그 정부에다가 재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됐고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대통령한테 넘겼고 대통령이 총리실에 검증단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잠시 후에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이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김해공항에 이제 주변 산들이 많아서 충돌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V자 활주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국토부의 시각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미 밀양공항이나 가덕도 공항을 짓지 않기로 하고 김해 신공항을 짓기로 한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으로 보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총리실로 이 업무를 이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당시 관계자들, 그 김해 신공항을 짓기로 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관계자들이 자신의 과거 얘기를 뒤집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험하냐 안 하냐는 그 정도가 네.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적정성 논쟁을 총리실로 넘겼고 그 총리실의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V자 형태로 활주로가 확장이 되면 소음 피해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 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김해공항이 남북으로 이렇게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똑같이 활주로를 만들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돛대산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45도 각도를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주거 지역과 겹치게 되고 또 기존 활주로와 서로 어긋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죠. 지금 활주로가 V자형으로 나가는 대부분 평행선으로 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산을 넘어서서는 더 이상 대대적인 산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항을 더 이상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24시간 요즘 세계적인 공항은 24시간 가동이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시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기는 바로 주거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비행기가 뜨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간 비행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쪽에 그럴싸한 공항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가기 위해서라도 서울로 올라와서 인천까지 가서 떠나는 이런 상태고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남쪽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장소인데 과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매우 주목됩니다. 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유력한 대안으로 우선은 가덕도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6년에 이미 그 검증을 거쳤잖아요. 가덕도에 대한 당시의 평가나 경제적인 타당성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그 대선 당시에 공약을 시연하겠다고 그러면서 밀양 또는 가덕도를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항공 엔지니어링 회사를 불러다가 금액을 참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 어디다가 짓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검증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결과 약 1년의 조사 결과 나온 결과 가장 그 김해 신공항이 비용이 가장 싸게 먹힌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밀양이다. 네. 그리고 가덕도는 세 번째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리 그 프랑스 엔지니어링 공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안으로 당시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당시 이 프랑스 파리의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센터가 점수제를 통해서 세 후보지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돈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드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양은 땅 위에 있는 것이니까 해상을 따로 매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금액이
제일 적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네요. 그리고 김해공항은 있는 곳에 옆에 하나 더 활주로를 만드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비용을 계산할 때도요. 앞으로 10년 내에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요가 확장될 때 30년 대에서의 수요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따라서 그 결론은 많이 그렇죠. 달라지고 예. 심지어 이제 일각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 센터한테 유리한 정보만 줘서 사실상 가덕도 공항을 하지 못하게끔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한 번 공항을 만들고 나면 정말로 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균형 발전이라든지 경제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선택이 된다면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늘어나는 영남권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도 완전 역부족이고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도 일관되게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가덕도와 밀양 네. 여기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가덕도는 어떤 점이 유리하냐? 네. 뭐 일각에서는 가덕도가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그 고향 거제도를 가는 바로 거기 다리 지나가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니냐 이런데 이것은 뭐 전혀 그냥 뭐 근거 없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로 네. 보이고요. 현재 지금 전 세계의 공항을 보면 큰 공항 대부분 새로 짓는 공항들은 대부분 항구 바닷가에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확장 가능성, 바다는 매립해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항구를 통한 배를 통한 물류와 항공기를 통한 물류가 연결되는 지점. 일본의 경우에도 간사이 공항이라든지 예. 또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같은 경우에도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이제 소음 문제. 앞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이 안정권, 생활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내륙보다는 바닷가가 더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네. 대구 경북 지방의 접근성이 부산 남쪽에 있는 가덕도까지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다면 부산과 대구의 가운데 정도에 있다고 하는 밀양에 가면은 거기가 교통이 오히려 편리해서 접근성과 여러 가지 경제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00년 대계를 생각할 때는 역시 꼭 가덕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장 큰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시 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인수에 대해서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게 완전히 승인을 했거나 완전히 조건을 붙여서 어떤 정부의 행정행위가 결론을 난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나의 행정 절차상의 과정을 이 요기요를 꾸려가고 있는 독일계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진행 중인 사안을 터뜨린 내용이에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프로세싱은 실무진들이 어떤 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마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정책을 하지만 그게 금리 결정은 그 위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듯이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이 만든 안을 그 해당자인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을 제출해서 12월 9일 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결정이 난 것은 지금 아닌데요. 그 단계란 말씀이시죠? 예, 네. 현재 펜딩 중인데 다만 이제 말씀한 것 중에 현재 지금 실무진이 마련한 안 중에 네. 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지만은
국내 배달앱 시장이 지금 거의 저게 전부 다 한 회사에 다 넘어갈 지금 상황에 생겼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세 개를 합하면 현재 90.9, 많을 때는 저게 9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거래법상 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 허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꼭 갖고 싶으면 배달의 민족이 지금 거의 60% 정도 해당하니까 그보다 좀 작은 요기요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만든 회사예요. 예. 그러면 좀 적은 회사를 내놓고 하나의 스와핑, 딜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는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서는 독일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전을 상당히 세게 펴고 있죠. 한국은 그 여러 가지 외국 기업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결국은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을 때 독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로 인해서 국내 산업 또는 우리 음식업체들이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가 되겠죠. 최종 결정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의 의견을 공정거래 최고위원회에서 보통 받아들이는 확률이 3분의 2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위원회에 이 딜리버리 히어로 쪽에서 이것이 한국 산업에 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배달 앱이 한국 사회에서 해왔던 행태, 이를테면 시장 독점적 어떤 지배 구조를 악용해서 가격을 후려쳐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가배지위를 악용해서 광고비 받고 배달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복하고 이런 행태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쉽사리 해결해 주지는 그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 김대호 박사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